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서 열받게 하는 상황 혹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방금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원한 그 유튜브 광고 모델로 같이 일을 하자는 전화였어요. 최근에는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이렇게 연락하시던데 전화를 하시는 분은 저는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사용 기한이 얼마냐, 그리고 어 출연료가 얼마냐, 그리고 셀프캠 제가 스스로도 찍어서 이제 보내 드려야 되는 그런 광고라서 총 찍어야 할 컷수가 얼마냐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모델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저는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 저를 굉장히 뭔가 이상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취급하면서 뭐 "이런 경우에 일을 해 봐야 결과가 안 좋더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 가지고 굉장히 좀 황당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모델 일 같은 것들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인지 모델료가 말도 안 되게 낮아요. 사실상은 뭐 일당 수준의 적은 이제 돈을 주고 초상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그런 비용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채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이 모델료의 실상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적은 모델료를 받고 일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그분의 태도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출근하는 곳이 어딘지, 몇 시간 일하는지, 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월급을 언제 받는지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본 건데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본 저를 향해서 그렇게 무슨 까다로운 사람 취급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끊어 버리는 네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의 애고가 보이는 반응은 이제 그런 거겠죠. 가장 일반적인 거는 바로 옆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이런 존재가 있다면 "야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진짜 황당하지 않냐? 야 그 삐리리가 말이야 승질이 삐리리삐리리 해 가지고 삐리리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준다거나 더 같이 흥분해 가지고 같이 막 욕을 해 준다거나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해지면서 '에이 그냥 뭐 더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이러고 치워버리는 경우 그게 좀 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내가 경험한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 그냥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혹은 폭식을 하면서 뭐 TV를 보면서 그렇게 그냥 그 순간을 또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적석 학생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어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저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다. 내 분노의 진짜 원인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죄책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타인을, 항상 형제를,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사람을 내가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여 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용서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이 화나는 삐리삐리삐리리리 하는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비폭력 대화에서는요. 자신의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의 욕구란 우리의 생을 지속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로 보는데요. 사람마다 그 욕구는 모두가 동일해요. 예를 들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공감하고 싶은 욕구, 나누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건강한 삶의 에너지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 주려고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욕구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가슴이 열리면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욕구를 찾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욕구 목록들이 있어요. MVC의 욕구 목록들이 있는데 우선 한번 저의 느낌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금의 그 전화통화로 그 사건으로 인한 저의 느낌은 신경 쓰이고 그리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찜찜하고 그리고 서글프고 약간 서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전화를 하신 분이 말하기를 클라이언트 분이 이 안테라 배우 이 모델이 연기를 잘하니까 이 사람으로 하겠다고 콕 찍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이 정당한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컷당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무명의 서러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약간은 참담한 느낌도 들고 비참하고 속상한 느낌도 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 목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찾는 거죠. 제 감정을. 그리고 좀 섭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셀프캠 광고를 안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광고는 내가 스튜디오에 가서 그냥 연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 셀프캠은 내가 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스텝 목까지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지방에서 제가 있으면서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귀한 일거리를 놓쳤다는 이 또 생각 때문에 애석하고 낙담한 마음도 좀 있고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 힘들고, 예, 굉장히 화가 나고 약오르고 분하고 우라가 치밀고 억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저의 지금 느낌 상태가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제 감정들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고 살펴보면요. 이렇게 욕구 목록이 있어요. 보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정들을 제가 느끼는가 살펴보면 우선 소통, 연결,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협력, 도움, 인정, 승인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정서적인, 상호 의존적인 이런 욕구가 좌절된 거죠. 네. 그리고 안정성, 일관성, 자기보호, 그리고 도전, 참여, 효능감, 열정 이런 직업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도 방금 통화로 인해서 좌절되면서 이런 욕구들도 충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생산, 성취, 전문성, 자기 표현, 자신감 이런 자기 구현의 욕구들도 좌절됐죠. 작은 모델 일이지만 어쨌든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나서 작지만 어쨌든 또 그 보수를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자기 구현의 욕구들도 좌절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다면 이번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바로 끊어버린 너의 거절은 거절한다 마치 이런 것처럼 바로 끊어버린 그분의
욕구와 느낌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폭력 대화에서 중요한 건요. 나의 판단과 관찰을 분리하라는 얘기를 처음에 해요. 자, 앞에는 저의 판단이었다면 이번에는 관찰만 떼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화가 와서 나를 얼굴 마사지기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어야 할 컷수와 영상 사용 기한과 출연료 등등을 물어보자 그분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이게 팩트죠. 이게 관찰입니다. 마치 사진기로 착각 찍은 것처럼 그분과 저의 전화 통화에서 오간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분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선 부드러움, 편안함, 수용, 협력, 신뢰, 확신, 정서적 안전, 자기보호 이런 욕구들이 있었을 거란 짐작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배우보다는 시키는 대로 그냥 내내 10컷을 찍으라고 해도 오케이, 30컷을 찍으라고 해도 오케이, 50컷을 찍어달라고 해도 같은 값으로 오케이 하는 배우가 그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물은 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오케이. 마치 노예처럼 이거 일만 줍쇼? 하겠습니다요. 화나네요, 아직은. 이렇게 말하는 모델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 중에 이런 경우에 일을 진행해봐도 뭐 끝이 좋지 않더라.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결국은 결과물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쪽 배우분께서 난 못하겠다라고 한 경험을 그분이 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것도 당연한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기 보호를 하고 싶어서 또 저를 애초에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욕구는 편안하게 일을 하고 싶은 편안함, 그리고 자기 보호, 안정성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짐 이런 욕구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분의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로 제가 생각했다면 아무리 힘든 조건이어도 넙죽 네 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저한테 제시하고 제가 그 조건을 들어보고 yes or no를 결정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뭐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의 작품의 역할이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뭐 노출만 아니라면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바로 예스를 하겠죠. 아마도. 그래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짐, 내가 혹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싫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원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까봐,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까봐 자기가 어떻게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의 욕구도 그분에게 있었겠죠. 네, 이렇게 제가 그분의 욕구를 좀 짐작해 봤는데요.
제가 짐작한 그분의 욕구는 편안함, 예측 가능성, 인정, 생산의 욕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열받게 했던 그분의 욕구를 한번 봤는데요. 그분의 욕구를 이렇게 찾아보고 나니까 아까는 전화를 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100% 자기에게 예스란 답을 줄 수 있는 모델과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격렬한 분노는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컷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10컷짜리인지 20컷짜리인지. 그분도 최대한 편하게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물어보는 모델보다는 안 물어보는 모델과 일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해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언젠가부터 이렇게 모델 제안이, 이렇게 작은 광고나 이런 거 모델 제안이 들어올 때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무슨 모델 저희한테 메일 보내셨죠?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카톡은 휴대폰을 24시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참 있다 확인할 수도 있어가지고 전화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카톡을 보낼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언짢은 통화를 제가 좀 해보고 나니까 그 통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자보다는 이렇게 목소리가 더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불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게 문자나 카톡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통화보다 카톡을 선호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오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맡김을 하고 있는 저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고 그냥 생각합니다. 순간에 머물면서 그냥 오늘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순간적이지만 열받게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또 컨텐츠 하나 만들 수 있는, 비폭력 대화를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웃어 넘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적은 모델료를 받고 너무 내 이미지를 낭비하는 이런 일을 피해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얼마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한번 저에게 열받는 사건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보시겠어요? 1번 넋두리를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2번 폭음이나 폭식, 담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3번 비폭력 대화로 해결한다. 4번 기적 수업에 용서를 한다. 5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내맡기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낸다. 네. 사실 흡연이나 폭음, 폭식만 아니면 이 4가지는 다 괜찮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푼다면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도 저처럼 화나는 일이 있으시다거나 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을 충분히 구체적인 언어로 호명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내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낄까 하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상대방의 느낌이나 상대방의 좌절된 욕구까지도 찾아보신다면 또 새로운 경험이 내 내면에 생겨난 엄청난 돌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런
폭력성을 또 싹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